선생님, 심각한 상태입니다. 혈액순환, 호르몬 불균형, 우울증까지. 뭐라고요?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아니요. 단지 성생활이 부족한 겁니다. 여보, 의사가 뭐라고 했어? 믿기 힘들겠지만 우리 잠자리가 너무 뜸해서 내 건강에 문제가 생겼대. 뭐라고? 강 교수는 대학병원 내분비내과에서 30년 넘게 환자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그가 50대 이후 성생활과 건강의 관계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우연한 발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서로 다른 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두 환자의 의무 기록을 검토하던 중 강 교수는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비슷한 나이, 생활 습관, 그리고 의학적 배경을 가진 두 환자는 왜 이렇게 다른 건강 상태를 보이는 것일까? 65세인 김 씨도 30대의 체력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박 씨는 같은 나이에 여러 만성질환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강 교수는 두 환자의 생활 방식을 더 자세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식단, 운동 습관, 수면, 스트레스 수준 모든 것이 비슷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성생활의 빈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흥미롭다면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강 교수와 그의 환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50대 이후 성생활의 중요성을 알아보겠습니다. 강 교수는 이 주제에 관한 연구를 시작했고 수년간의 자료 수집과 분석 끝에 놀라운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50대 이후의 성생활은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전반적인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정 선생님, 심장이 많이 안 좋아지셨네요. 강 교수는 최근 심전도 결과를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 씨는 몇 년 전 부인을 잃고 혼자 생활하면서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요즘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가슴이 두근거려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요. 강 교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나이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실은 부인이 돌아가신 후 정서적, 신체적 친밀감이 크게 줄어든 것도 영향이 있어요. 정 씨는 당황했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죠? 성관계는 일종의 유산소 운동입니다. 심장 박동수를 증가시키고 혈액순환을 촉진하죠. 연구에 따르면 주 2회 이상 성관계를 갖는 50대 이상의 성인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심장병 발생 위험이 약 30% 낮다고 합니다. 정 씨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강 교수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박 씨는 68세인데도 3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하면서 부부관계를 꾸준히 유지해 오셨어요. 그분의 심혈관 나이는 50대 중반 수준입니다. 혈압도 정상이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양호하죠. 강 교수는 정 씨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아내분과 사별하시고 혼자만 계시지 마시고 새로운 분을 만나서 데이트도 하시고 활력 있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정 씨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자신의 남은 삶을 위해 그리고 건강을 위해 새로운 만남을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6개월 후 정 씨는 달라진 모습으로 강 교수의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얼굴색이 좋아졌고 기운도 넘쳤습니다. 교수님 조언대로 좋은 분을 만나서 교제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이 나이에 뭐 하는 건가 하며 부끄러웠지만 이제는 삶의 활력을 되찾은 것 같아요. 심장 약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강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새로운 심전도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심장 기능이 눈에 띄게 개선되어 있었습니다.
건설업을 하는 이 대표는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최근 몇 년간 기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뼈마디가 아프고 근육량이 줄어들고 항상 피곤했습니다. 요즘 사업이 힘들어서 그런가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어요. 강 교수는 이 대표의 혈액 검사 결과를 살펴보았습니다.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동일 연령대 평균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이 대표님, 부부 생활은 어떠세요? 이 대표는 당황했습니다. 글쎄요, 요즘은 거의 없어요. 아내와 저 모두 바빠서. 강 교수는 이 대표에게 호르몬과 성생활의 관계를 설명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호르몬 생산은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특히 테스토스테론은 남성의 전반적인 활력, 근육량, 골밀도 그리고 정신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하지만 규칙적인 성생활은 이러한 호르몬 감소를 상쇄시킬 수 있습니다. 강 교수는 컴퓨터 화면을 돌려 이 대표에게 그래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세요. 주 2회 이상 성관계를 갖는 50대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평균 25% 높습니다. 이는 근육량, 에너지 수준, 그리고 뼈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죠. 이 대표는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그럼 호르몬 치료 대신 성생활을 개선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물론 심각한 호르몬 결핍은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지만 많은 경우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호르몬 균형을 유지할 수 있어요. 부부관계를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대표는 그동안 사업에만 집중하며 가정을 소홀히 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아내와 함께 주말 여행을 계획하고 서로에게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3개월 후 이 대표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눈에 띄게 향상되었고 에너지 수준과 근력도 개선되었습니다. 교수님, 아내와의 관계도 좋아지고 건강도 좋아졌어요. 마치 10년은 젊어진 것 같아요. 송 교사는 30년간의 교직 생활을 마치고 최근 은퇴했습니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여유로운 삶이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불안감, 초조함, 그리고 때로는 깊은 우울감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학교에 가던 일상이 없어지니 뭔가 허전하고 가끔은 내가 쓸모 없어진 것 같아요. 강 교수는 송 교사의 말을 경청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퇴 후 우울증은 매우 흔한 현상입니다. 특히 일에서 많은 의미를 찾았던 분들에게요. 하지만 다른 측면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송 선생님, 부부 사이의 친밀감은 어떠세요? 송 교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글쎄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줄어든 것 같아요. 당연한 것 아닌가요? 강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친밀한 관계는 유지될 수 있고 오히려 신체와 정신 건강에 더 중요해질 수 있어요. 그는 송 교사에게 최근 연구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성관계 중에는 옥시토신, 세로토닌, 엔도르핀 같은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들은 자연적인 항우울제 역할을 하죠. 연구에 따르면 주 1회 이상 성관계를 갖는 노년층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40% 낮고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송 교사는 놀랍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연관성이 있다니. 또한 파트너와의 신체적 친밀감은 소속감과 정서적 연결을 강화합니다. 이는 은퇴 후 흔히 경험하는 소외감과 무가치함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송 교사는 집에 돌아가 아내와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감정과 필요에 대해 이야기하고 친밀감을 회복하기 위한 작은 노력들을 시작했습니다. 몇 개월 후
송 교사는 변화된 모습으로 강 교수를 만났습니다. 새로운 취미도 찾고 아내와의 관계도 개선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기다려질 정도예요. 강 교수는 송 교사의 회복을 기뻐하며 50대 이후의 성생활이 정신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임 교수는 대학에서 문학을 가르치는 교수였습니다. 지적이고 활동적인 그녀였지만 최근 몇 년간 계속되는 감기와 바이러스 감염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학기에만 벌써 3번째 감기예요. 나이가 들수록 회복하는데도 시간이 더 오래 걸리네요. 강 교수는 임 교수의 면역 지표를 검사했습니다. 예상대로 면역 기능이 약화되어 있었습니다. 임 교수님, 혹시 최근 몇 년간 성생활에 변화가 있으셨나요? 임 교수는 살짝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습니다. 남편과 저 사이에 그런 부분이 거의 사라진 것 같아요. 서로 바쁘기도 하고 그냥 그렇게 되었네요. 강 교수는 임 교수에게 면역 시스템과 성관계의 연관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규칙적인 성생활은 면역 시스템을 강화하는데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주 2회 이상 성관계를 갖는 사람들은 면역글로불린 A라는 중요한 항체의 수치가 30% 이상 높다고 합니다. 임 교수는 학자로서 이런 과학적 사실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또한 성관계는 백혈구의 활동을 증가시키고 몸의 자연적인 방어 체계를 강화합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면역력이 자연스럽게 감소하기 때문에 이런 자연적인 면역 강화 방법이 더욱 중요해져요. 강 교수는 이어서 염증과 성생활의 관계도 설명했습니다. 만성 염증은 노화와 관련된 많은 질병의 근본 원인입니다. 성관계는 체내 염증 수준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특히 관절염 같은 염증성 질환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임 교수는 자신의 무릎 관절염도 최근에 악화되었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그럼 성생활이 활발한 사람들은 노화로 인한 염증 반응도 적다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염증 지표가 낮고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높으며 상처 치유도 더 빠른 경향이 있어요. 임 교수는 집에 돌아가 남편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더 많은 시간과 관심을 기울이기로 약속했습니다. 6개월 후, 임 교수는 한결 건강해진 모습으로 강 교수를 찾았습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이번 겨울에 한 번도 감기에 걸리지 않았어요. 남편도 훨씬 건강해졌고요. 이런 간단한 해결책이 있었다니 놀랍네요. 박 작가는 은퇴한 소설가로 최근 기억력 문제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름이 잘 기억나지 않고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자꾸 잊어버려요. 치매가 시작되는 건 아닐까요? 강 교수는 박 작가의 인지 기능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경미한 인지 기능 저하가 보였지만 치매는 아니었습니다. 박 선생님, 최근 삶의 패턴에 변화가 있으셨나요? 특히 배우자와의 관계에서요. 박 작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10년 넘게 각방 생활을 하고 있고 그냥 룸메이트 같은 사이가 되었어요. 사랑이 식었다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되었네요. 강 교수는 박 작가에게 성관계와 인지 기능의 관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규칙적인 성생활은 뇌 건강에 놀라운 혜택을 제공합니다. 성관계 중에는 뇌 속의 혈류가 증가하고 신경성장 인자라는 중요한 물질의 생산이 자극됩니다. 이는 새로운 뇌세포의 생성과 연결을 촉진하죠. 박 작가는 작가로서 이 주제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규칙적인 성생활을 유지하는 노년층이 단어 회상과 숫자, 기억 테스트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또한
성관계의 빈도와 기억을 담당하는 뇌 부위인 해마의 크기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발견되었어요. 강 교수는 컴퓨터 화면에 뇌 스캔 이미지를 보여주며 계속 설명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성관계가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성관계는 뇌의 인지 예비력을 강화하여 뇌 손상이나 노화에 더 잘 대응할 수 있게 합니다. 박 작가는 이 정보를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는 아내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우선 정서적으로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함께 요리하기, 연애 때처럼 밖에서 데이트하기, 서로에게 감사함 표현하기, 달라진 외모를 칭찬하기 등 작은 변화들을 시도했습니다. 1년 후 박 작가는 새 소설을 들고 강 교수를 찾아왔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아내와의 관계도 회복되고 기억력과 창의력도 되살아났어요. 10년 만에 새 소설을 완성했습니다. 첫 페이지에 교수님께 감사 인사도 넣었어요. 강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책을 받았습니다. 또 한 명의 환자가 50대 이후 성생활의 중요성을 깨닫고 건강을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최 사장은 대기업 임원으로 성공했지만 극심한 불면증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수면제 없이는 잠을 이루지 못해요. 그런데 약을 먹어도 깊은 잠을 자는 것 같지 않아요. 항상 피곤하고 집중력도 떨어집니다. 강 교수는 최 사장의 수면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잠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깊은 수면 단계가 현저히 부족했습니다. 최 사장님, 부부간의 친밀한 시간은 어떠세요? 최 사장은 약간 당황했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거의 없어요. 저는 늦게 들어오고 아내는 이미 자고 있거나 서로 피곤해서요. 강 교수는 성관계와 수면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관계는 자연스러운 수면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오르가즘 후에는 프로락틴과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깊은 이완 상태를 유도하고 더 빠르고 깊은 수면을 촉진합니다. 최 사장은 관심을 보이며 들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성관계 후 잠드는 시간이 평균 30% 단축되고 깊은 수면 단계가 20% 증가한다고 합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자연적인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생산이 감소하는데 성관계는 이를 일부 보완할 수 있어요. 강 교수는 또한 성관계가 수면 무호흡증과 같은 수면 장애를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성관계는 호흡기 근육을 강화하고 호르몬 균형을 개선하며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기도의 이완을 촉진합니다. 이는 수면 중 호흡 문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최 사장은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일만 우선시하며 집에도 밤늦게 들어오고 가정과 건강을 소홀히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까요? 강 교수는 일과 삶의 균형을 회복하고 배우자와의 시간을 우선시하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조언했습니다. 3개월 후 최 사장은 훨씬 건강해 보이는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수면제를 끊었어요. 아내와의 관계도 회복되고 잠도 훨씬 잘 자게 되었습니다. 직장에서의 업무 효율도 올라갔고요. 이런 간단한 해결책이 있었다니요. 강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최 사장의 수면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깊은 수면 단계가 크게 증가했고 수면의 질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강 교수의 연구는 의학계에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50대 이후의 성생활과 건강의 관계에 관한 책을 출간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조언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진료실에는 다양한 배경과 문제를 가진 환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심장 문제, 호르몬 불균형, 우울증, 면역력 저하, 인지 기능 감소,
수면 장애 그들 모두 강 교수의 조언을 통해 건강을 회복해 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강 교수는 50대 이후에 건강한 성생활을 위한 몇 가지 중요한 팁을 정리했습니다. 첫째, 신체적 건강 관리가 기본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특히 골반 근육을 강화하는 케겔 운동은 성기능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균형 잡힌 식단과 충분한 수분 섭취, 적절한 체중 유지도 중요합니다. 둘째, 심리적 접근 방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성관계를 단순한 오르가즘의 달성이 아닌 파트너와의 친밀감과 애정 표현의 기회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에 대한 열린 대화와 새로운 시도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는 성생활의 만족도를 높입니다. 셋째, 필요하다면 의학적 도움을 구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발기부전, 질건조증, 성욕 감소 등 많은 성기능 문제들은 효과적인 치료법이 있습니다. 강 교수의 진료실을 찾은 한 노부부는 그의 조언을 통해 40년 결혼 생활에 새로운 활력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지만 어떻게 그 사랑을 표현해야 할지 잊고 있었어요. 이제 우리는 서로에게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표현하고 건강도 함께 챙기고 있습니다. 마치 새로운 허니문을 경험하는 것 같아요. 강 교수는 이 노부부의 이야기를 들으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의 연구와 조언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합니다. 50대, 60대, 심지어 70대 이후에도 건강한 성생활은 가능하고 오히려 전반적인 건강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나이가 들면 성생활이 중요하지 않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 연구와 수많은 환자들의 경험은 그 반대를 증명합니다. 오히려 50대 이후에 규칙적인 성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여러분의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심혈관 건강, 호르몬 균형, 정신 건강, 면역력, 인지 기능, 그리고 수면에 이르기까지 성관계는 우리 몸의 다양한 시스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젊음의 비결은 약국이나 병원에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침실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파트너와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 자연스럽게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부끄러워하거나 주저하지 마세요. 성생활은 나이와 상관없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자 건강한 삶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에게 시간을 투자하며 친밀함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노년을 위한 비결입니다. 강 교수의 이야기와 그의 환자들의 변화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50대 이후의 삶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성생활은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한 중요한 열쇠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응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